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두 변과 두 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두 변이랑 각 하나 줄게, 나머지 각 하나 구해볼래? 아니면은, 두 각이랑 변 하나 줄게, 나머지 변 하나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외접원의 뭐 넓이나 둘레나 이런 거 물어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주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주각은 이 홀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현으로 만들어내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하는데, 이 원주각은 이런 식으로 호의 길이만 같으면은 전부 다 같은 각을 가진다 라는 성질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피타고라스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가지고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런 각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 무조건 여기가 수직이다 이겁니다. 지름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삼각형 이거겠죠. 그래서 나는 sin A를 구하고 싶었다. 여기서 말하는 A는 이 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여기에 있는 이 각의 크기를 물어본 거다. 그래서 sin A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 sin A 값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니까 이 빨간색 삼각형을 다시 되돌아본 거죠. 그래서 sin A'을 계산하는 거랑 어차피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어차피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처음에 위치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 뭐 AB, AB라고 BC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sin A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해서 sin은 2R분의 BC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빗변분의 대변, sin은 빗변분의 대변 이런 식으로.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요게 다예요. 그래서 뭐 sin B를 구해라.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2R분의 뭐 AC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다. 이거는 다시 해줘야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게 sin A랑 같은 거 아니냐? 라는 거. 이런 식으로. A'이나 A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어떤 삼각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삼각형 ABC에는 무조건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했을 것이고,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sin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과 변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더. 예를 들어 뭐 똑같은 느낌인데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린 느낌이라고 할까? 그럼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돌리면. 괜찮습니까? 그럼 또 같은 느낌이겠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이렇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도 세타가 되고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2R일 테니까 sin B 얘는 2R분의 뭐 AC 이렇게 될 거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 사인 B는 사인 그냥 B, 사인 B 프라임은 사인 B랑 같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서 모양을 좀 바꿔볼까요? 양변에 2R을 곱하고 양변에 사인 A를 나눠보면 2R은 사인 A분의 B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2R은 사인 B분의 AC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2R과 여기서 말하는 2R은 같은 거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인 A분의 BC와 사인 B분의 AC는 같은 거구나.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삼각형을 여기 이렇게 그려봤을 때 A와 대변 사이의 관계죠. 마찬가지로 B와 대변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 C와 대변 사이의 관계도 얘와 같은 걸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괜찮습니까? 사인 법칙은 여기에서 셋 중에 두 개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각 두 개, 편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뭐 45도, 여기 30도.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6이다. 요 변의 길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요렇게 문제를 풉니다.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요렇게 선을 그어요. 중학교 때는. 그죠?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 30도니까 대충 이해하세요. 1대 루트 3대 2분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각의 크기가 작은 쪽의 대변이 무조건 짧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변의 길이가 길어져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각을 가지고 있는 대변이 제일 짧고 그 다음 60도를 가지고 있는 게 그 다음 수직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긴 거죠. 그래서 30도 여기 60도 지금 삼각형을 대충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면은 1대 루트 3대 2의 길이 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3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5도고 수직이 여기가 45도가 돼서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이 되고 x는 1대 1대 루트 2니까 3루트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됐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 이거죠. 자,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법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각과 마주보는 변, 그 다음 각과 마주보는 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인 45도 분의 6은 사인 30도 분의 x 이런 식으로 식을 쓰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30은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양면에 2분의 1 그냥 곱하면 되겠죠? 예, 약분하고요. 그러면은 루트 2분의 6이 되니까 3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에서 나온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자,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두 변과 긴 각을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운 적이 있죠. 2분의 1 AB의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괜찮죠? 사인 세타는 이제 사인 C라고 읽어도 되겠죠? 사인 C.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변형 공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변형 공식은 각을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변을 기준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자기가 정해주면 됩니다. 아까 전에 sin A분의 BC, 이게 2R,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sin B분의 AC, 또 2R일 거고요. sin C분의 AB, 이것도 2R을 만족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마주보고 있는 변을 BA라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C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BC라는 거는 A에 해당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AC라는 애는 B를 이야기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AB는 C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sin C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좋겠네. 여기에서 sin C는 2R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sin C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 4R의 ABC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변형 공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A와 B를 각으로 설명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 sin A를 곱해가지고 2R의 sin A, B를 2R의 sin B,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여기다가 넣어줬다고 한다면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 이런 식으로도 식을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외운 다음에 사인 법칙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어떤 거 대입할까 요거 선택을 해주는 게 뭐 맞을 것 같다 이거죠. 사인 법칙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 나오는 문제가 나타나면 외접원이냐, 외접원에서 무언가를 내가 구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면 두 개의 변과 두 개의 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느냐, 이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문제 볼까요? 여기. 자, 1-1번과 1-2번 문제를 봅시다. 1-1번 문제는 A가 루트 3이고 각 A가 60일 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삼각형은 무조건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은 외심이라는 걸 무조건 가지기 때문에 외심을 가진다는 건 외접원의 중심을 가지는 거라서 무조건 외접원은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삼각형을 대충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60도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은 거죠. 여기가 루트 3.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를 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 사인 법칙이 사인 60도분의 루트 3이 2R과 같았어.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응용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지는 않아요. 다음 여기 삼각형 ABC가 있는데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2루트 3. 그러니까 변 A, 변 B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각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쪽에다가 써주면 된다. 여기가 괜찮죠? 변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각의 위치와 반대되는 마주보고 있는 쪽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A 각의 크기를 60도라고 했을 때 B 각의 크기는 뭐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죠. 마주보고 있는 거 두 개, 각 두 개와 변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사인 법칙 한번 써봐라 라는 게 끝입니다. 일단 괜찮습니까? 여기 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사인 60도 분의 6은 사인 x 분의 2루트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x의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답니다. 다음 b도 설명해 주면 좋겠지?
자, 외정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각 A의 크기가 120도이면은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기가 120도고 이 변의 길이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왜냐하면 sin 120도 분의 x는 2r이니까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가지고 60도, 60도, 30도, 30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특수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서 나오는 성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아까 전에 사인 A분의 A 이거 마주보고 있는 변이에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의 크기를 B로 나타낸다면 다 같은 거죠. 그럼 양변에다가 사인 A를 이렇게 곱해주면 A는 2R의 사인 A B는 2R의 사인 B C는 2R의 사인 C 이렇게 되는데 A 대 B 대 C는 변 사이의 길이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2R의 사인 A 2R의 사인 B 2R의 사인 C와 같구나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데 양변에 우리는 비례식이 만들어지면 전항과 부항에 같은 숫자를 곱하거나 나눠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대3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4대6이라고 쓰는 거 상관없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같은 거다. 전항과 부항에 같은 숫자 곱해도 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 양변을 전항과 부항에 그냥 다 2R 나눠줘도 상관없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A 대 B 대 C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와 같다. 그러니까 각의 크기를 사인으로 만들었을 때 변의 길이의 비율과 같더라 라는 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알고 있는 거가 뭐가 또 있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외심이라는 걸 공부할 때 이런 걸 배워요.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요렇게 외심이 아니라 뇌심입니다. 뇌심.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번 내심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 변의 길이를 A, 여기 변의 길이를 B, 여기 변의 길이를 C,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점원이니까 접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삼각형 넓이가 2분의 CR,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직이니까 2분의 AR 이렇게 계산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예요. 자, 이쪽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도 2분의 BR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2분의 R로 묶어주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삼각형 전체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런 거, 외접 원에 대해서 원이 내접원일 경우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요런 것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반대겠네. 세변의 길이가 20일 때 사인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원이 있고 삼각형이 내접해요.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A, B, C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sin A분의 A가 2R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는 2R에 sin A와 같다 이거죠. B도 마찬가지, C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R에 sin A, sin B, sin C 이렇게 된다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시? 그래서 이거 알려주고 이거 알려줬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A, 각 B, 각 C 이렇게 더했을 때 삼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파이예요. 그럼 A 플러스 B는 C가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파이 마이너스 C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B 플러스 C는 A가 이항되면 되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A로, C 플러스 A는 B가 이항되면 되는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모양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이뻐진다. 괜찮죠? 파이라는 애는 각변환을 통해서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니네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세 변으로 만들어져 있는 변의 길이 비율과 사인의 비율이 똑같다라는 거, 그걸로 문제를 푼다 라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증명하는 거는 오늘 안 할 거예요. 아시겠죠? 뭐 증명하는 게 뭐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귀찮은 작업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별로 없죠. 코사인 법칙은 어떤 거냐면 세 변과 각 하나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에서는 변의 길이를 물어볼 때 쓴다기보다 각의 크기를 물어볼 때 쓴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각을 구하는 방법으로 코사인 법칙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코사인 1법칙, 2법칙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눴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지금 니네가 배우고 있는 거는 코사인 2법칙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이 변의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A라고 쓸까?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증명은 안 중요해요. 알겠죠? 코사인 법칙에서 증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막 계산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알겠죠? 증명하는 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내가 잘 외웠고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세 변과 각 하나 주어져 있을 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변과 각 하나 줄게 나머지 변 구해볼래? 아니면 세 변 줄게 각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쓰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우기는 좋습니다. A의 제곱 요거, 나머지 보면은 B랑 C 가지고 그냥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코사인 법칙을 잘 사용을 하다 보면 이 세타 값이 니네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잘 나오지를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코사인 A를 구하는 코사인 값,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도록 문제가 유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걸 응용해서 사인 값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될 거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세타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타를 그냥 구할 수는 없어요. 웬만하면 특수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10을 세우는 거지. 25는 66, 36, 77, 49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7의 코사인 세타. 이 끝입니다. 그래서 얘로 넘어가고 얼마? 67, 42에서 84 이제는 얼마냐? 85에서 60 해서 코사인 세타는 84분의 60 6으로 나누면은 아니 12로 나눠도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가 7분의 5예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자, 봅시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를 이야기하는데 코사인 값이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몇 사분면 각입니까? 몇 사분면입니까? 4사분면? 삼각형인데? 삼각형인데 1사분면 각 아닐까요? 맞아요? 다시 한번 더. 코사인은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수값을 가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각 3개를 합쳐가지고 180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각 하나가 둔각이 될 수는 있죠. 그러면 둔각이 되면 2사분면 각이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로 나와야 돼요. 그죠? 이까지 괜찮습니까? 그런데 코사인 값이 양수로 나왔단 말이에요. 코사인 값이 양수로 나왔다는 건 이 각은 예각이었다는 뜻입니다. 90도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괜찮습니까? 몇 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특수각이 아니니까. 하지만 여튼 코사인이 양수값으로 나왔다는 건 이게 예각이란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사인 값도 양수로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사인 값을 구하는 방법. 코사인 제곱이랑 사인 제곱 하면 1이 된다. 이걸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이걸 여기다 대입하고요. 이거 계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분면을 쓰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게 1사분면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서 사인 값을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5, 8, 10 그래? 이렇게 해도 되겠지? 자, 코사인 값 보여보세요. 코사인 세타 둔각이 나오나? 랩은 25, 64,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8의 코사인 세타. 그래서 80 코사인 세타가 89니까 11이네. 코사인 세타는 80분의 마이너스 80분의 11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자,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왔죠? 이러면은 세타가 둔각이구나, 이사분면 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분면에서 사인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2사분면 사인값 양수 양수. 음수? 음수? 양수. 2사분면의 사인값은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지는 사인값은 무조건 양수값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코사인 값이 7분의 5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49분의 25 사인 제곱 세타는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1로 넘어가면은 사인 세타가 49분의 24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사인 세타는 7분의 2루트 6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 붙는 거잖아요. 제곱값이 49분의 24니까. 그래서 제곱을 풀어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각에서는 사인 값이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변형 공식은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럼 3-1번 해볼까? 해보세요. 자, 식을 쓰면 이렇죠. 얘 제곱 47, 28은 16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의 코사인 60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는 거는 뭐 2차 방정식이니까 니네가 풀만 하잖아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그냥 적용만 잘 시키면 된다. 이게 이쪽 내용의 핵심이다.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4-1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유형 4번 보면은 세 내각 중에 가장 큰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각의 크기가 가장 크다는 건 대변의 길이가 제일 긴 걸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긴 면은 3루트 2니까 3루트 2의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4-1번 하세요. 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사인 값을 바로 못 구하니까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구해봅시다. 4는 얘 제곱하면 8, 얘 제곱하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C.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은 8이죠. 넘어가면 8 코사인 C는 얘가 10이고 4 넘어오면은 6. 코사인 C는 4분의 3. 그래서 사인 C를 구해라.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1사분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야? 루트 7? 그래서 사인 값은 이걸로 계산할 수 있다. 아니면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계산해서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4분의 3을 집어넣으면 16분의 9 사인 제곱은 16분의 7이어서 사인 C는 4분의 루트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 괜찮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어느 방식이든 풀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 내저번에 반지름일 때도 했고요. 여기서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할 때 헤로네 공식, 이거는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사실 문제를 풀 때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헤로네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가 무리수로 나오는 순간 거의 불가능하다. 헤로네 공식. 거의 정수로 변의 길이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유리수로 나타날 때 이 정도가 아니라면 헤로네 공식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니네가 변의 길이를 구해봤는데 이뻐,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유리수야. 그러면은 헤로네 공식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변의 길이가 좀 복잡해. 그러면은 헤로네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자, 헤로네 공식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아요. 자, 대신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유형 5번 별표. 유형 5번 별표인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냥 그 코스를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삼각형에 이름을 붙여줄 때 우리는 무조건 변의 길이를 먼저 봐요. 삼각형에 이름을 붙여줄 때는 무조건 변의 길이를 봅니다. 옛날 사람들이 각의 크기를 잘 구하기가 힘들었을 때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던 거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먼저 가지고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다. 아니면은 정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도 먼저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변의 길이를 먼저 구해봐야 된다. 그래서 니네가 피타고라스를 할 때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좌표 평면에다가 점 3개 찍혀있고 이게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 이야기했을 때 변의 길이를 일단 다 구했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때도 변의 길이를 먼저 본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의 크기. 각의 크기를 보는 방법은 없어요. 특별한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수각. 이게 특수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각의 크기를 먼저 알고 있어서 특수각이 아니라 오히려 변의 길이. 변의 길이 B를 보니까 이거 특수각만 좀 하겠는데?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의 길이를 보니까 2루트 3, 4.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는 30도, 60도, 90도야.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피타고라스. 그러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을 만족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이쪽이 크면은 둔각. 이쪽이 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괜찮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먼저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각의 모양으로 나와져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변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든 사인으로 표현이 되든 각으로 나와 있는 말은 전부 다 변으로 바꿔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A 곱하기 sin A를 2R분의 A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sin A분의 A가 2R이거든요. 사인 법칙. 그래서 2R과 sin A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양면에 sin A 곱하고 양면에 2R 나누고 그러면 이 모양이 딱 나오죠. 그러면 양면에 2R을 전부 다 곱해서 약분시켜서 없애버릴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는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인데 어느 면이 직각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가 빅변이다 라고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말이 없으면 틀린 답이 됩니다. 알겠죠? 아니면 각의 크기가 C라는 각이 90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변과 각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마찬가지로 코사인도 다 변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코사인 법칙이 예를 들어서 A의 제곱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2BC의 코사인 A 이렇게 썼거든요. 이항하고 이항하면은 2BC의 코사인 A가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고 2BC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A는 2BC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공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봅니다. 해보세요. 시작. 어떤 모양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코사인 B 정도는 내가 센스 있게 문자 좀 살짝 바꿔줄 수 있겠지.
자, 식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A의 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C의 제곱, A의 4제곱은 B의 제곱,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뭐야? 왜 만들 수 없지? 이렇게 없어질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 상관없는데 얘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이거 먼저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묶어주고요. 얘네가 옮겨지면서 마이너스 C의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묶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의 제곱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묶어주면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 또 인수분해 가능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0이 될 수 있는 상황은 A, B, C가 다 변의 길이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일 거예요. 이거 양수니까 0이 될 수 없고요. 여기 A랑 B랑 같아질 수 있고, 또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0이어도 된다. A가 뭐 변 A와 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 같은 경우에는 C의 제곱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C, 아니지, B변이 C인 직각삼각형 또는이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나머지 2번도 같은 패턴으로 니네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유형 6번.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저 1번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 아무렇게나 그리고 변 ABC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여기가 4,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45도네요. 그러면 2분의 1, 4, 3, 4인 45. 이런 식으로 좀 계산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중학교 때부터 배워온 공식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충분히 해만한 공식이다. 다음 여기 자 이렇게 A, B, C B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루트 3, C가 4니까 여기가 4 이랬을 때 삼각형 넓이가 3이래요. 그러면 난 이 각의 크기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두 변과 끼인 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죠? 그 말은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코사인 법칙으로 이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괜찮나요?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면 다시 코사인 법칙으로 B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도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끝!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죠. 시작!